안녕하세요. 수원 바를정한의원의 오민지 원장입니다. 콩팥 건강 요새 다들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나는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콩팥에 좋은 한약은 없는지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콩팥, 그리고 콩팥에 연결되는 소변, 단백뇨, 거품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소변에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와서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기분 좋은 신호가 아니라 건강을 체크해봐야 할 신호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필요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변 거품하면 당뇨병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소변 거품의 대표적인 원인은 단백뇨입니다.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서 나오는 것인데요. 단백질 대사산물과 세포 교체 등의 부산물인 단백질이 여과가 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소변을 보면 정상적으로 약간의 거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강한 소변의 경우 거품이 곧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단백뇨가 있으면 이 거품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품이 5분 이상을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소변의 색이 탁하고 거품이 자주 발생이 된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백뇨가 있으면 소변의 거품 외에도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가 돼서 체중이 증가하고 부종이 생기고 고혈압, 저알부민 혈증 혹은 고지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단백뇨의 가장 큰 원인은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이 망가졌기 때문인데요. 콩팥은 우리 몸속의 혈액을 잘 걸러주는 필터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콩팥이라고 하는 필터에서는 물과 함께 꼭 필요한 미네랄은 재흡수해서 재활용을 하고요. 또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이때 단백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모세혈관의 틈이 아주 작기 때문에 미네랄 같은 것들은 통과가 되지만 단백질같이 큰 분자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단백질은 또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소변에 피가 나오는 경우를 혈뇨라고 합니다. 적혈구도 단백질이고요. 이런 혈뇨도 단백뇨에 속합니다. 그런데 단백뇨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백뇨가 위험한 이유는 단백질이 신장의 필터, 즉 혈관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혈관의 벽을 덩어리가 큰 단백질이 비집고 나오는 과정에서 혈관벽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혈관벽이 찢어지게 된다면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콩팥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콩팥은 망가지면 안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기도 합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염증 질환들이 단백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으로 신장에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증후군, 사구체 신염, 신우신염 같은 것들로 초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염 진통제, 항생제와 같은 약물로도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신장의 모세혈관벽이 손상된 결과로 단백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단순성 단백뇨는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과로, 극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고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또한 오래 서 있기만 해도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기립성 단백뇨라고 합니다. 심각한 질환에 의한 단백뇨가 아닌 이런 단순성 단백뇨는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건강한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백뇨는 원인이 제거되면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소변 거품의 원인은 당뇨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당뇨병을 방치해두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작은 혈관에도 당분에 염증이 생기고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이 많은 눈, 망막, 그리고 손끝, 발끝 이런 곳에 염증이 잘 생기고 경련이 잘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단백뇨에 도움되는 음식들 알아볼게요. 단백뇨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강낭콩과 팥입니다. 강낭콩과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부기를 내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낭콩에는 레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레시틴이 혈관과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고요. 팥은 다량의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팥은 칼륨이 풍부해서 이뇨작용도 있습니다. 단백뇨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검은콩과 율무입니다. 검은콩은 일명 약콩이라고도 하는데요. 검은콩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해독작용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검은콩은 열독과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는 것, 대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과 감초를 동일한 약으로 달인 약을 감두탕이라고 합니다. 중금속 약물 중독을 해독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길 권유합니다. 율무는 의인이라는 약제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습기를 제거해서 부종을 완화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염작용과 더불어서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단백뇨에 아주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비타민 B12, 엽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능력 저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도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체내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해주고 부종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백뇨에 좋은 음식들 설명드렸고요. 이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되 내가 콩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체질에 맞게 식이요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서 식이요법을 하시길 바랍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